심한 경우에 저처럼 화상 부위가 노출이 된 경우, 손이나 얼굴 등에 화상이 생긴 경우에 사실은 더 큰 대인관계 어려움들을 맞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화상을 입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겠어요. 여름이 되면 나는 긴팔을 계속 입고 싶은데 가리고 싶은데 무조건 반팔을 입어야 할 때 수많은 고민들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또 누군가 사람들이 아주 갖가지 반응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내면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상처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성장이 일어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가족관계, 그 주변의 지지가, 그 사랑이 긍정적인 경우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굉장히 인문학스럽죠. 막 이런 개념도 가지고 오고. 네.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게 바로 제가 설명한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상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외상,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상처를 뜻하는 말이래요. 저처럼 바깥에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심리적인 상처를 입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적인 보호막이 존재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어서 막을 수 없었던 일을 겪고 나면 우리를 둘러싼,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둘러싼 이 심리적 보호막들이 찢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정서적 상처를 입는 것들을 바로 외상이라고 해요. 전체 인구가요, 살면서 한 76%는 이 외상을,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해요. 트라우마가 뭐냐면요, 저처럼 교통사고를 이렇게 크게 경험하면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경험한다던가, 근데 꼭 이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우리가 그럴 때 심리적 보호막들이 찢어져요. 건강한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아요. 혹은 이혼을 경험하거나 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다거나 자연재해를 겪기도 하죠. 제가 재작년, 벌써 몇 년이 됐네요. 혹시 여러분들 포항 지진 있을 때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느꼈는지. 잊었어요? 네, 다행이에요. 저 포항 지진 때 그때 포항에 있었는데 너무 정말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굉장히 땅이 흔들리는, 그렇게 장시간 땅이 흔들리는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를 불안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갑자기 아무 상황과 맥락에 상관없이 그 사건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침투적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그것이 악몽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과민하게 주변을 경계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마음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마비시키기도 하고요.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을 겪은 것에 대해서 내가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안 그래도 되는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남을 향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동전의 양면처럼 이 스트레스가, 트라우마라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나쁜 것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좋은 면도 있다는 거예요.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아주 저명한 심리학 학자분이 계세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이기도 한 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에는 본질적으로 좋은 것은 없어요. 우리들이 겪은 불행, 트라우마, 상처들이 좋은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좋은 일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아주 나쁜 것으로부터도 사실은 좋은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외상후 성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비바람이 불어요. 태어나 보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모에게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하고요. 형제가 자라다가 어느 날 막 사고를 치기도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막 내 주변이 흔들리면서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꺾이지 않으려고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꺾였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데요. 때로 엄청난 스트레스들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어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흠집나고 뒤틀리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다른 존재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난 사람들에게 참 놀랍게도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 상처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촉매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꽃병이 깨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 소중하게 여기는 꿈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미래일 수도 있어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깨지고 나면 우리 심리적 보호막들이 찢어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게 돼요. 때로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남을 비난하기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누군가는 이 깨진 꽃병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꽃병이 깨졌어요.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받아들인 그 시간부터 사실은 우리가 이 깨진 조각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또 출발점이 되기도 해요.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였고 그게 나에게 일어났다고. 그것을 받아들인 시점부터 저에게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인용했던 이 빅토르 프랭클 박사님이 또 다른 이런 멋있는 말을 하셨는데요. 수용소에서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먹는 것, 자는 것, 어떠한 것도 인간에게는 자유가 허락되지 않아요. 수용자에게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아보다가 깨달은 것이 어느 누구도 그러나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자유가 있더라. 그것은 바로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만은 끝까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떤 제약 속에 있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있을 거예요. 우리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는 나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제 깨진 꽃병을 두고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나는 그냥 깨진 꽃병을 두고 그저 슬퍼하는 삶을, 누가 깨뜨렸냐고 계속 찾아다니는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이 깨진 조각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그 태도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멋있는 폰트로 준비했었는데 폰트 얘기해서 그 문장이 막 길어졌네요. 자, 오늘 준비한 강연의 제목이 삶은 선물입니다 였어요. 제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전에 몰랐던 아주 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 삶 자체는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게 없었고, 제가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손끝이 불이 조금 더 오래 머무르면서 이게 말단 부위다 보니까 다 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2개를 제외한 8손가락을 좀 정리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정말 눈썹 하나도 다 없어지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없었던 거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를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요, 제가 수술실에서 수술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할 때 이제 마취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마취가 필요한 환자에게 이 마취 가스를 주입을 하고 그걸 마시게 한 다음에 근육이 이완되는 주사를 놓아요. 그게 순서인데 그날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제가 마취 가스를 마시기 전에 근육 이완 주사를 먼저 어떤 분이 이제 실수를 하신 거야. 정말 짧은 뭐 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는데 근육이 먼저 이완되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머리로 계속 이걸 하는데 근육이 그냥 움직이질 않아. 이게 이제 들숨이 돼야 되는데 횡격막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뭐 이제 그 마치 수술실에 난리가 났었죠. 막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나는 호흡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을 막 이렇게 하면서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은 없다. 숨 쉬는 것조차 우리가 이건 뭐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외상후 성장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아픈 삶조차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해 왔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픈 삶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전 그 중에 하나가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쓰기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고를 만났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는 가만히 서 있었고 뒤에서 맞았으니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당한 게 맞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당했다는 말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했다라고 말할 때마다 나 자신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나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피해자로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물론 가해자도 돼서는 안 되지만 어떤 슬픈 일에, 불행한 일의 피해자로 나를 그렇게 정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보니 저는 사고를 만나긴 했어. 아주 예기치 않고 기분 좋은 일도 아니지만 만나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헤어지기도 한 사람이더라고요. 사고를 만나고 헤어진 사람이에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헤어지는 과정 중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저는 저 자신을 새롭게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길지 않다고 해서 저보다 길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제 삶보다 가볍고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역시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의 10대를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삶일지 다 상상이 되지 않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고등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도 잘 되지 않아요. 또 학교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기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을 나는 과연 상처 입은 사람인가? 피해자인가? 실패자인가? 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오늘을 또 계속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고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열심히 들어줘서 진짜 고마워요. 네. 나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경청하는 고등학교 처음이네요. 네. 제가 너무 감동을 받게 돼서 막 이렇게 막 길게 선생님 원래 30분 하고 나머지 질문 받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혼자 막 너무 열심히 떠들었어요. 미안해요. 네. 경청해서 너무 고맙고요. 선생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을 할까요? 예.
네. 와, 네. 패들렛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하셨다네요. 네, 하루에 한 가지 심정훈 학생이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감사한 것을 찾으시나요? 감사한 것 찾으신다면 오늘은 어떤 것이 감사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들어준 게 저한테 너무 큰 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정말 똘망똘망하는 이 눈빛이 저에게 오늘 너무 큰 감사고 또 네,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네, 이렇게 저를 기다려주시고 또 초청해주신 학교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중도 치고요. 네, 그래요. 네, 어려운 얘기인데요. 가해자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지금 막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막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나 그걸 막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냥 가해자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제가 그때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면서까지는 이 생을 버틸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미워하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기에는 제 짐이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어쩌면 그 부분에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이기도 하고 그냥 그 기억이 없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후에 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박아연 학생이 앞으로 책을 출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독자가 될 예정인가 봐요. 너무 고마워요. 네. 지금 네, 열심히 원고를 계속 쓰고 있고요. 또 한국일보에 제가 또 장애인 복지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칼럼도 열심히 쓰고 있고 글을 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한동안 논문 쓰고 막 연구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가 이제 좀 글을 쓰는 일에도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요즘에 좀 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네, 책을 하나 이제 또 좋은 것들로 엄선해서 책을 출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는 못 읽었어요. 질문을. 그렇지만 네, 오늘 많은 부분이 질문에서 또 대답이 되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여러분 삶에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네, 선물로 이렇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예, 뭐 제가 뭐 여기에서 더 이상 뭐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은 이 훌륭한 강의에다가 이제 5점을 남기는 것 같아서 이제 제 이야기는 예, 뭐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강의해 주신 이지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교수님께서 지금 일정이 굉장히 바쁘세요. 지금 바로 또 4시 40분에 또 바로 KTX 타고 서울로 가셔야 되는데 그 짬에 우리 학교를 방문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분 이내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뭐 잠깐 사인 네네네네. 뭐 이렇게 책이나 아니면 사인지 준비된 학생들은 여기 나와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펜 있나요?